네,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앞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연고점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또다시 연고점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는 2045포인트 장중 최고가 올랐고요. 그리고 마감으로는 2038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는 연내에 사상 최고가까지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500선 중반에서 방향성 탐색에 들어간 코스닥은 오늘도 조금은 부진했습니다. 505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제 오늘 장 어떻게 볼 것인지 전문가와 분석해보고요.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함께 꼼꼼하게 꾸려보겠습니다. 네, 주식 코스를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분입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과 함께 오늘 장 분석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본다면요.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씁쓸했고요. 그리고 업종별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면서 어제 많이 갔었던 철강주들은 숨고르기,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자동차주들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센터장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시황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뭐 원하는 만큼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2000포인트를 넘어서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지난주 이후에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가들은 물량들을 좀 정리하는 분위기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특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차익성 물량들이 좀 나왔습니다. 2천억 가까운 비차익성 매물들이 좀 나왔고 순매도 기준으로는 1870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들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신호들, 그리고 소비가 되살아나면서 이제 유동성의 힘들이 점차 경기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전망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들이 나스닥 시장의 상승 흐름들을 다우보다도 더 강하게 끌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죠.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국내 시장이라든가 또는 외국계 자금들 여전히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월봉상의 10월달과 11월달에 다소 탄력이 둔화됐던 부분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에너지를 모았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가들이 2000포인트 넘어서면서 유입 들어오시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막상 살만한 종목들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칫 하루 잘못 발디디면 3% 빠지는 거는 장중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게 밀린다라는 겁니다. 어제 철강 업종들이 많이 올랐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았던 것도 그런 이유고요. 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좀처럼 쉽지 않은 타이밍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했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 쉬었던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순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결국 이런 시점에서 무리하게 투자에 나서거나 종목을 확대하는 방법들은 결코 쉽지 않은 시점이 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국내 증시, 코스피 쪽에서는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산타 썰매를 타고 연내에 사상 최고가까지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장 어떻게 보시는지 센터장님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예, 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 가장 센 종목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다면 추세가 완전히 꺾일 때까지,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두 팔 때까지는 계속 들고 있는 전략이 좋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팔 때에도 주도주들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난주 주도주에 대한 다이아몬드 이론 말씀을 드리면서,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가장 늦게 떨어지는 종목이 주도주다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센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보유하는 전략들이 좋고요. 매매를 하시려고 하더라도 가장 세게 움직였던 주도주들만 골라서 선별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좋다. 다만 개인 투자가분들의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테마를 형성했거나 주도주와 동일한 업종에 있는 실적이 좋은 코스닥 종목이나 일부 개별 종목들이 순환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낮게 가져가시면서 10%, 20%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하는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은 금융위기라고 하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나라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오늘 신문에서 나왔는데,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도 신용등급이 아래 정도의 CDS 프리미엄이 낮은 그런 상황들이 영추출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종목을 벌리시거나 또는 현재 현금을 50% 정도 갖고 계시면 50% 유지하시고 30%는 주도주에 한 20% 종목은 개별 종목들, 주도주와 동일한 또는 순환했던 주도주들, 화학업종들,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디스플레이나 태블릿 PC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만 압축해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수는 계속 갈 것이다. 그리고 거듭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주도주 중심의 순환매로 대응할 때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네, 이어서 주식 고수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의 투자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 순서인데요.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이 함께합니다. 누구나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달성 가능한 수익률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실전 트레이딩 기법,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강의 내용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강의 끝난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하신 종목명 꼭 써주시고요.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 종목 AS 해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주도주들을 많이 꼽아주셨는데요. 종목이 꽤 많으니까요. 업황별로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자동차와 중공업, 네. 지난주에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죠. 예. 특히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삼성중공업 많이 올랐습니다.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이 비단 조선과 관련된 내용들뿐 아니라 엔진이라든가 기타 인프라 관련돼서 또는 풍력이라든가 그린 에너지 관련된 시장에서도 태양광 관련된 분야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으로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현대중공업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차트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분위기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어가는 분위기들이고요. 외국인 투자가들 물량들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가져가자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다소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기존의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 전략들 가능하고요. 신규 매매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오히려 5일선 이하 21선 사이에서 즉 40만 원대에서는 매수에 가담을 해도 여전히 주도주로서의 효과는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IT주들도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장 조금씩 또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부터 매기가 쏠렸는데요. IT는 이제 예. 대표적으로 삼성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일단 5월달 이후부터 계속해서 물량을 좀 모아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달, 7월달 접어들면서 주가 조정을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추세가 한 점에 수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IT 관련된 섹터는 특히나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LCD 쪽 분야 그리고 태블릿 PC 관련된 분야 쪽에서는 수익성 호전이 기대될 수 있다라는 점. 최근 들어서 갤럭시 S라든가 갤럭시 탭이라든가 또 아이패드 같은 쪽에 각 증권사에서도 시스템 트레이드, HTS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을 많이 탑재하고 있는 것처럼 광범위하게 이제는 이동통신에 대한 수단이 어떤 결제, 쇼핑, 또 다양한 분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12만 원대에서는 삼성전기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고요. 11만 5천 원 전후로 해서는 손절매 가격을 설정해 두시되 그 가격권대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긴 안목에서 여전히 보유 가능할 것 같고요. 은행 쪽에서는 삼성증권을 추천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네, 증권주 쪽에서요. 그죠? 삼성증권이요. 금융주 섹터, 은행 증권 섹터에서는 삼성증권 권해드린 바 있었는데 네. 지난주 이후에 뭐 크게 오르기도 했고 한 차례 네. 흔들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좀 메리트가 강하다. 왜 키움이나 대우증권에 비해서 삼성증권이 강하게 갔느냐? 시장의 전반적인 재테크의 수단이라든가 금융시장에 대한 구조 자체가 연기금들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또 개인 자금들 같은 경우에도 자문 랩 같은 상품들 그리고 자산관리 형태의 시장 흐름들로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노후 쪽에 대한 금융 설계가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삼성증권이 이쪽 분야에서는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으로 큰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오히려 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5일선 이하로 조정을 받게 되면 8만 원대 근처, 8만 원대 이하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 관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건설과 화학 쪽에서도 종목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건설은 삼성물산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업종들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릴 2차 전지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 LG화학과 그리고 제일모직 정도만 보셔도 큰 무리가 없겠다. 그리고 에너지 쪽 관련돼서는 GS 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관심 종목들 추가 대응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강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요. 주도주 공략법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항상 센터장님께서는 주도주에 주목하시라라고 강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유망한 테마, 이 유망한 테마들이 주도주로 부각되는 경우들이 있죠. 유망한 테마다라고 하면 올해의 가장 대표적인 테마는 2차 전지와 화학 분야였습니다. 이 화학과 2차 전지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들은 이 태양광과 디스플레이 업종들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화학 업종과 2차 전지 분야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우량하고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고 또 새로운 신성장 초기 국면에 있는 산업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스마트머니의 자금 유입들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 그리고 6개월 이상 상승 추세를 보여줬던 종목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테마 2010년대에 유망했던 테마들을 쭉 정리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앞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의 정책들이 그린 에너지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린 에너지 관련된 테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좋은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태양광, 풍력, 원자력인데 풍력, 원자력에 비해서 태양광이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죠.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 기술력이라든가 산업에 기업들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수주를 많이 받더라도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의 인력난들이 시달릴 수 있는 우려감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는 단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분야와 맞물려 가지고 각국 특히 유럽이라든가 스마트 그리드와 맞물려서도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염두에 보시고요. 또 태양광은 LCD 관련된 업종들, 또 LED 관련된 업종들, 이쪽 업종에 있는 회사들이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집중적인 기술 투자를 함께 병행하고 있는 연관 산업이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분야, 이런 그린 에너지, 대체 에너지 시장에서 이것을 축적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 2차 전지 산업입니다. 오늘 할 얘기가 2차 전지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활용화될 수 있는 전기차 시장,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쪽 분야가 이제 그린 에너지 분야다. 차세대 미래 성장 동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통신 환경들에 대한 변화들이 생기면서 무선 인터넷이 이제는 속도 경쟁을 넘어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의 도구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태블릿 PC, 스마트폰, 모바일 인터넷 결제와 관련된 이쪽 테마들 제가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또 디스플레이 분야는 우리가 보는 모든 브라운관들은 이제 LCD나 LED 쪽으로 다 바뀌어 나간다. 그 시장 이제 중간 정도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PC가 다 바뀌었죠. 이제는 TV로 바뀌어갈 것이고요. 이것이 노트북 이후에 모든 우리가 보는 디스플레이가 어떤 플렉서블한 그런 디스플레이로까지 변경될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머징 국가들의 핵심,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브라질,
이런 쪽의 시장에서 성장하는 종목군들이 앞으로 2011년도에도 계속해서 유망한 테마와 주도주를 형성하면서 서로 간에 순환하는 강세 양상들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0년에 유망 테마주들을 싹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러한 테마주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세 상승장이 기대되는 2011년에는 어떤 업종들이 주도 업종이 될지 이 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짝 엿볼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테마들 중에서 이머징 마켓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자동차 섹터가 빠졌죠. 이 자동차 섹터는 2차 전지와 관련된 분야에도 연관이 되죠. 그래서 화학과 자동차는 빼놓을 수 없는 2011년도의 대표적인 업종이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화학은 2차 전지, 태양광,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뭐 다른 쪽 화학업 관련 경기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LG화학, 삼성정밀화학, SK에너지, KCC 같은 대표적으로 각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화학업종들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룹사들 그리고 중공업 관련된 기계 관련된 종목은 현대, 삼성, 두산중공업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섹터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부품 관련된 업종으로서는 SL이라든가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T 핵심 소재 관련된 주도주로는 SDI 그리고 OCI 그리고 신성홀딩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와 조선이 좋아지게 된다면 이쪽에 후판이라든가 철강을 제공해주는 동국제강이라든가 현대제철 같은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가운데 2차 전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이 내년의 주도주로 2011년 대세 상승장을 이끌 것인지 이 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린 에너지 첫 번째 시간인데요.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이 연간 300조 시장입니다. 이 300조 시장에서 메모리 분야, 삼성전자라든가 현대, 하이닉스죠.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이 메모리 분야가 60조, 그리고 비메모리 분야가 240조입니다. 디스플레이 시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트북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그리고 TV에서 보는 디스플레이가 100조 시장이죠. 핸드폰이 200조 시장입니다. 근데 이 모바일 컴퓨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디스플레이, 배터리가 2차 전지 배터리가 충전을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2009년에 3억 5천만 개인데 이게 2015년도 가면 15억 개를 넘어선다고 4배 이상 성장한다고 하죠. 더군다나 자동차의 신차의 25%는 앞으로 2020년까지는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로 대체될 거다라는 시장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서 보셨던 2차 전지 배터리 핸드폰에서 쓰는 배터리는 전기차에서 보면 무려 20배 또는 50배까지도 더 많은 용량들을 쓰게 됩니다.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거죠. 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스마트 그리드가 진행되면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대용량 저장 장치, 우리가 ESS라고 하는데 이 2차 전지 시장은 무려 140억 원 이상 시장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흐름을 보시게 되면 2009년도 모바일 컴퓨터 시장 2015년도까지 급속하게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어디를 중심으로 가냐? 바로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차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급속도로 2013년도 이후부터 증가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하이브리드 차나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크지 않다. 결국은 이 자동차 분야의 2차 전지가 무려 100조 원 시장이고 그리고 대용량 전지 시장이 1조 원 이상의 시장이고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무려 50조 시장이 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반도체 시장에 맞먹는 메모리 시장에 맞먹는 시장 규모들이 불과 10년 안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2차 전지 분야에 집중적인 기술 투자 또는 각국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분야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 아주 쉽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배터리가 하나 들어간다라고 하면 노트북에는 18개 정도의 분량의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무려 433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에는 무려 5,000개가 들어갑니다. 전기차에는 8,000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진다라는 것이죠.
자원을 재생산을 하고 이것을 아끼고 또 다시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 배터리 시장은 그만큼 더 폭발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셨던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건데요. 현재 도요타의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 배터리를 433배 정도, 기존의 휴대폰을 1로 봤을 때 400배 이상, 그리고 GM의 볼트 같은 경우 5000배죠. 앞으로 나오게 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무려 8000배의 용량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산업은 모바일에서 가정용 전기라든가 오토바이, 그리고 저장장치, UPS 쪽으로 스마트 그리드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산업이 되고, 이것이 산업용으로 발전하게 되면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진다는 것을 염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이 되는 2차 전지의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 바로 리튬 이온 2차 전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리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내에 120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로 확산이 됩니다. IT 분야, 그리고 전기 자동차 분야, 에너지 저장 분야까지 약 각각의 산업에서 40조 이상의 시장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당장 2, 3년 안에 시장 흐름들만 보더라도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 맞먹는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이 단기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리튬 2차 전지 분야에서 가장 돈이 되는 쪽은 어디일까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그 2차 전지의 원재료의 구성을 좀 살펴보게 되면 양극할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35%, 원재료 비해서, 그리고 음극할이 10%, 분리막이 20%입니다. 따지고 보면 전지에는 양극과 음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극과 음극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리해내는 중간에 분리막이 있는데 그것도 화학적으로 잘 분리를 해야 내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물질들을 채워줄 수 있는 전해질이 있습니다. 이게 15%. 결국은 양극할 물질을 생산하는 업체가 가장 수익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각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회사들의 매출액이라든가 성장성, 이익성들이 다른 종목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2, 3등 주가 아니라 1등 주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양극할 물질을 생산해내겠다, 투자하겠다, 또 지금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 보시게 되면 하나케미칼을 비롯해서 LG화학, 그리고 나머지 중소형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 회사들 차트를 보면 참 특이한 현상들이 있어요. 잠깐 차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케미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하고. 먼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의 주가 흐름들, 우리가 단순하게 일봉으로 놓고 보면 너무 주가가 많이 스테디하니까 작년도 이후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의 주가 흐름들이 아주 강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가의 흐름들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 이 2차 전지 산업에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다음부터 주가가 급등을 했죠.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던 LNF라든가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보시게 되면 잠깐 어떤 시장에서 이슈가 나왔을 때 잠깐 빠져, 그리고 작년에 이슈가 나왔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분야 이슈가 나왔을 때 잠깐 반짝했고 주가는 다시 원위치가 돼버렸습니다. 이것을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주가가 2년 전에 주가하고 현재 주가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건 무슨 종목이다? 2차 전지 테마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단순한 테마주다라는 겁니다. 주도주가 못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작은 회사들과 큰 회사들과의 차이가 나느냐? 이런 차세대 미래 성장과 관련된 회사, 그 산업에 있어서는 대기업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이루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 대기업들로 납품을 이루어지게 되고 대부분의 수익성들이 이쪽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매하는 주도주에다가 포커스를 두셔라 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분리막은 국내에서 SK에너지가 집중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산업에 뛰어들고 있고요. 음극할 물질은 OCI 머티리얼스, 그리고 포스코 캠텍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캠텍은 어떤 회사냐면
포스코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재가공하는 회사, 아주 작은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포스코에서 나오는 철강과 관련돼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가지고 향후에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매출액이 작았던 회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탄력성이라든가 매출액의 선장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 포스코라는 대기업 계열사의 역할들을 충분히 수행을 하면서 매출액의 신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전해질 분야에서 삼성이 2차전지, 삼성 SDI가 나가고 있는데 이쪽에 전해질과 관련된 대부분의 원재료를 제일모직이 제공하는 화학주라는 점 염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사업에 대해서 그 안을 들여다봤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살펴봤고요. 관련된 기업들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 기업들의 그 재무 상태는 어떻고, 그리고 주당 수익률은 어떤지 이 점이 정말 궁금합니다. 예, 가장 네. 이제 돈이 되는 분야는 그 배터리 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배터리 팩을 이제 가공을 해서 이것을 실제로 이제 가장 돈이 돼서 수익성이 많이 나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는 2차전지 분야에서 시장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있죠. 그게 SK에너지입니다. 하나케미칼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그리고 SK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궁극적인 매출의 실적들이 가시적으로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어요.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미 자동차 회사들하고도 제휴를 맺어서 매출액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측면. 그래서 대용량 저장 장치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 쉘 이쪽 관련된 분야에서 LG화학이 가장 선두에 있다. 그리고 그룹사별로 보시면 됩니다. SK 쪽에서는 SK에너지, 삼성 쪽에서는 삼성 SDI하고 제일모직, 그리고 하나그룹 쪽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케미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관련돼서는 현대 쪽에서는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배터리 팩과 관련된 종목들이 간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잠깐 이제 원재료와 그 2차 전지에서 셀당 원가 구성을 보시게 되면 결국은 원재료를 생산해내는 쪽에 이익성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영업, 이렇게 모든 걸 가공해서 판매했을 때 남는 수익이 15% 정도니까 여러분들 그 기업 정보를 보실 때 염두에 보셔야 될 것은 판관비하고 원재료비 포함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 15% 이상 나오는 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 게임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 산업들 외에, 유통산업들 외에는 별로 없죠. 그만큼 제조업 중에서는 생산성이 많이 돋보이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드디어 제가 질문했던 바가 나왔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내놓는 컨센서스 보고서를 좀 보게 되면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밑에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세 종목만 보시면 됩니다. SDI하고 LG화학하고 SK에너지 보시면 되는데 2010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까지 그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늘어나지만 오히려 퍼는 떨어지죠. 그 현상들은 이미 배우셨던 것처럼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2010년도에 고평가되는 모습들이 주가 흐름으로 나타났지만 오히려 내년도에 가서는 실적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퍼는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로 끝나지 않고 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OCI 머티리얼스라든가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거의 1.5배 정도 이상 강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만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LG화학에 대한 부분들을 앞서 보셨던 2차 전지 관련된 분야별로 나눠서 좀 살펴볼 텐데요. LG화학은 기본적으로 화학과 관련된 캐시카우를 밑에 파란색 부분 2020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록색 분야 2011년도 12년도부터 급격하게 실적이 늘어나는 이 분야는 바로 대용량 배터리를 만드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산업의 성장성이 급격하게 증가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 또 미래의 성장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뭔지 결국 LG화학은 지금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시장에 악재가 터지길 기다리시면 됩니다. 유럽의 금융위기가 터져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한다. 야, 이제 LG화학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구나. 주도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시장은 이런 종목들만 가고요. 이런 종목들의
뒤를 이어서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개인 투자가들이 매매에 나서면서 일시적으로 앞서 보셨죠. LNF 같이 일시적으로 테마에 묻어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큰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리해보면요. 테마주에서 주도주로 거듭나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2차 전지 사업 관련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앞으로 2011년에 장을 이끌 주도주로 LG화학까지 정리해봤는데요. 네, 길게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센터장님의 관심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인가요? 예, 자동차에서 기아차를 이제 새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지난주까지는 중공업과 그리고 화학 업종 그리고 건설과 증권, 삼성증권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아차가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자, 기아차를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시장으로 보지 마시고요. 중국이라든가 브라질 쪽에서의 분위기들을 보게 되면 기아차가 이제 중국의 과거에는 그 현대 기아차가 중소형주 아반떼라든가 또는 그 작은 1500cc, 1600cc급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팔린 인기 차종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이제 소비가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80년대, 90년대로 가는 그런 자동차 크기를 생각하는 그런 소득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미국에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안전성 기준에서 기아차의 K5가 1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형차 분야에서는 상당히 안전성과 디자인이 강조된 흐름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중국 시장이라든가 브라질 이런 남미 쪽 시장에서도 먹히지 않겠나라는 시각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현대차에 비해서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더 좋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오늘 조정받고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고 거래 동반하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흐름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아차는 5만 원대 아래에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담아두시는 주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현대중공업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린 보유 관점이고요. 부품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주 중에서는 SL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섹터들 중에서 중소형 회사이지만 상당히 기업의 내재 가치가 강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L 같은 경우는 2009년도까지만 해도 적자였던 회사였습니다. 매출액이라든가 단기 순이익이 의외로 좀 손실을 좀 봤어요. 근데 2010년도 접어들면서 매출액 부분이 꾸준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특히 2011년도 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뭐냐면 FTA가 되면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전조등, 조연장치, 샤시 분야. 근데 이 회사는 현대, 기아, GM, 대우 모든 자동차 메이커에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주가가 오히려 10월달과 11월달 고점을 찍고 10월달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17,000원대, 15,000원대 요 사이에서 주가 매수 시점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7,000원대는 물량을 잡아두시고요. 17,000원 아래 내려가시면 물량을 좀 더 잡아서 부품주 중에서 내가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중소형 종목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넣어두시면 크게 무리 없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롭게 이제 말씀드려야 될 종목은 그 화학업종들 중에서 휴캠스입니다. 제가 중소형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중소형 종목들이 주가 조정을 먼저 좀 거치면서 순환하는 강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외국이나 기관이 좀 선호해주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외국계 자금이나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가 좀 더 강하고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요. 차트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캠스 역시도 앞서 보셨던 SL처럼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좋습니다. 잠깐 우리가 상장 기업을 좀 살펴보게 되면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EPS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1,100원 정도에서 1,700원, 1,800원대까지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률이라든가 ROE가 20%대 이상입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15%, 1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구조에서 판관비와 원가 부담을 빼놓고 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나오는 회사는 상당히 좋은 회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만큼 1년에 버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ROE 기준으로 해서 20% 이상 버는 회사들은 기업의 주가가 반드시 그 매출액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증권사들이 3만 원대의 목표 주가들을 이미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만 원대 초반이면 매수하시기에 좋다. 그리고 주가도 이미 충분히 2달러 가까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12월 중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시키시고자 한다면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을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증권 그리고 삼성물산 계속 유지하는 거 가능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 중에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 원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코스맥스를 이번 주에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센터장님의 강의 내용 모두 들었고요. 관심 종목까지 담아봤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께서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 살펴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입니다. 네, 가장 먼저 만나볼 분은요, 330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3301님 문자 자주 보내주시죠.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통운을 보내주셨는데요. 96,200원에 매수하셨고요. 40% 갖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10만 원대 올라간 이후에 한번 사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대한통운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대한통운은 워낙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알짜 회사죠. 현대건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통운이 워낙 알짜 회사이기 때문에 각 그룹사, 포스코나 뭐 롯데나 LG나 이런 쪽에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호 그룹 쪽에서 기업의 재무 구조를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대한통운을 이제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슈가 뜨면서 주가가 움직였죠. 특히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게 되면 운수 관련된 종목들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대한통운의 기업 가치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미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EPS가 거의 뭐 평균 수준 이상 올라왔죠. 전년도 같은 경우는 EPS가 2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올해는 2,000원 정도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최근 3년도, 4년 동안 계속해서 매출액 신장세가 20%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올해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그 순이익 같은 경우가 높은 회사이긴 합니다만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퍼가 생각보다 되게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퍼는 생각보다 되게 낮은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에 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그동안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내놓고 있는 밸류에이션 가격이 10만 원 정도 내외인데 10만 원대와 9만 원대 종목이 큰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호가에 대한 차이입니다. 즉 10만 원대 아래에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주가 변동이 100원 단위로 호가튀기 움직입니다. 근데 1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500원 단위로 호가튀기 움직이게 되죠. 그 얘기는 변동성이 훨씬 더 10만 원대 위에서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10만 원대 아래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물량을 정리하시고자 하면 10만 원대 이상, 특히 10만 원을 지지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송 관련된 회사들이 쉬고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공주도 그렇고요. 해운 관련된 회사들도 현재 상대적으로 좀 쉬고 있고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무리하게 장기적인 홀딩 전략보다는 10만 원대 위에서 짧은 단기 트레이딩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 대한통운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를 24,8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갖고 계신데요. 오늘 대형 IT주를 모두 갈 때 혼자 내렸습니다. 네. 예,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관련된 분야들 중에서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1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라는 뉴스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 일단은 IT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번 비수기 겨울 시즌, 연초 시즌 사실은 컴퓨터라든가 이런 매출이 많이 늘어나지만 시장 자체에서는 비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매 타이밍을 가져가시더라도 타이밍을 24,000원대 아래에서 좀 느긋하게 22,000원과 24,000원 아래에서 느긋하게 좀 10% 볼륨 범주 내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매수를 24,800원에 보유하고 계셨는데
반도체 관련된 섹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 국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을 하기에는 타이밍상 이미 그 단가 자체가 24,800원이면 높으신 가격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24,000원대 넘어서 정리하고 주도주로 바꿔 타시는 전략이 좋고요. 또 지금은 순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4,000원대 위상 한번 보여준다. 그러면 그때 변경을 하는 그런 관점의 투자가 바람직하고요. 24,000원 이상 못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냥 홀딩하는 전략들이 지금 측면에서 3개월 이상 보유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유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명전기 한번 살펴볼게요. 비중이 50%고요. 5,54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876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철도주의 흐름이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철도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그 지역 철도망들을 이제 구축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테마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매출액의 신장세가 나타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서 또 주도주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어떤 2등주 또는 개별 종목의 테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의 가치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회사의 흐름들 같은 경우에도 그다지 나쁘진 않습니다. EPS도 뭐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평년도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 회사의 수익성이 그다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염두에 또 보셔야 될 것은 원가가 85%나 되고 또 판관비가 9%나 됩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현재 측면에서 주가를 본다 그러면 연간 저점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회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좋아졌느냐? 그다지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평년 정도 실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현재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주가는 박스권 원점에서 5,000원부터 7,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을 유지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5,000원대 매매해서 갖고 계시다면 6,000원대 넘어가면서 짧게 단기 트레이딩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고요. 지금은 이런 종목들이 집중해서 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철도는 하나의 테마로 뉴스나 정부 정책들이 발표되는 연초 시점에서 잠깐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추세를 만들고 가기에는 아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718님께서 보내주신 삼천리 보겠습니다. 삼천리를요 106,000원에 매수하셨고요. 25% 갖고 계신데요. 현재 주가가 112,500원, 현재 수익권에 계신데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이 점 여쭤보셨습니다. 네, 삼천리가 10만 원대 매수를 하셨네요. 네, 106,000원에 매수하셨고요. 지금은 뭐 수익권에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삼천리의 주가가 최근 이제 3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그 2008년도에 종가보단 다소 좀 떨어져 있지만 현재는 바닥권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같은 자산 관련된 회사들은 배당을 주는 그런 회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잘 안 움직입니다. 대신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EPS라든가 매출액 같은 경우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생산성 같은 경우 자본 대비 생산성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더라도 전반적으로는 퍼가 아주 낮은 자산 가치가 아주 낮은 회사이기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의 흐름상 바닥권에 놓여져 있고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들 가능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 또 뉴스로 환경 관련된 테마가 시장에서 좀 이슈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11만 원대를 넘어서 11만 5천 원, 직전 고점 12만 원대 초반까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11만 7천 원에서 11만 5천 원대 사이로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이 가격권대에서 추가적으로 기관 자금이라든가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린 에너지 분야에 어느 정도 시장 흐름들이 이슈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유 여부를 재고하시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종목은 LG 하우시스입니다. 169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LG 하우시스 매수가가 86,000원입니다.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요. 현재 주가가 86,500원입니다.
예, 그 매수하시는 종목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면서 네. 오른 종목들은 사이가 부담되고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고르시다 보니까 그나마 좀 회사가 크고 이런 회사들을 고르시면서 바닥주들을 좀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하우시스 같은 경우도 86,000원이면 최근에 11월, 12월 중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건설 쪽 시장들, 네. 국내 건설 시장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궤도를 그리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LG하우시스가 기관이나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와서 움직여줄 만큼 그렇게 적극적인 투자처가 되지는 못한다. 회사가 작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큰 자금들이 좀 유입돼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부담되시더라도 앞서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주도 업종, 주도주에다가 포커스를 두시면서 오히려 나눠서 매매하는 그런 여유 있는 전략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안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 있다고 매수를 하셨지만 막상 지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 같이 빠진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제일모직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모직을요, 11만 1,5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갖고 계신데요. 872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일모직 이어서 살펴볼게요. 예, 제일모직 물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일모직은 물리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예, 제가 1년 동안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제야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철광주입니다. 1년은 아니고 한 6개월 좀 넘었습니다. 제가 그때 가졌던 생각도 뭐였었냐면 자동차, 조선 다 좋은데 그럼 철강산업, 후판 관련된 산업들 올라가겠지라고 좀 뒤늦게 매매를 했는데 이제야 좀 수익률이 났습니다. 고점을 넘어가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좋은 회사는 수익이 날 때까지 들고 계셔야 된다. 수익이 나더라도 끝까지 들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수익이 나서 중간에 팔아서 아깝다는 생각 수도 없이 많이 가졌던 종목들 많이 있죠. 제일모직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저는 제일모직을 11만원대 이하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유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비록 투자자님께서 11만원대 이하에서 매수하셔서 다소 손실을 보셨지만 오히려 원가 본전 가격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외국인과 기관 매수, 특히 외국인 매수 흐름들이 유지되고 있고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보유 전략들 가능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시간 관계상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남으시거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요. 저희에게 문자로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맞춰주신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X1의 전문가시죠. 주신랑의 특공개미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